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사이버 전쟁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숨겨진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실까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지금 전쟁이 한창인데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좀 섬뜩하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이버 전쟁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아는 보통의 전쟁,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쟁은 시작과 끝이 있고 또 평화로운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이버 전쟁은요, 완전히 달라요. 이건 24시간 365일 그냥 항상 켜져 있는 상태인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만 들어서는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2023년에 있었던 미국의 이란 작전인데요. 이 사건을 보면 현대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디지털 전쟁의 선수들을 한번 보시죠. 공격팀은 바로 미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공격 목표는 이란의 APT 그룹들이었습니다. 여기 예시로 차민 키튼이라고 나오는데 이름은 귀엽지만 실체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포인트죠. 근데 이 APT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냥 일반 해커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국가가 직접 키우는 사이버 특수부대 같은 거예요. 한번 목표물에 침투하면 정말 오랫동안 몇 년이고 들키지 않고 숨어서 정보를 빼내거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아주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 집단인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이란의 APT 그룹들은요,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온라인 게임하다가 그 안에서 비공개 채팅으로 작전 지시를 내리고요. 심지어 유튜브 채널 이름을 암호로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기도 했답니다. 이게 진짜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라니 완전 스파이 영화 한 장면 같죠? 자, 그럼 미국은 왜 이런 작전을 펼쳤을까요? 여기에는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지속적 교전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전처럼 우리 집에 도둑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막는 게 아니에요. 아예 도둑이 활동하는 동네로 먼저 찾아가서 계획 단계부터 계속 괴롭히고 방해해서 우리 집 쪽으로는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인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이란이 준비하던 사이버 공격들은 줄줄이 막히거나 늦춰졌고요. 타격이 너무 커서 이란은 자신들의 사이버 인프라를 거의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요. 이 작전 한 방으로 미국은 이 사이버 전장에서 누가 위인지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셈이죠. 자,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의 사례를 좀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이건 비단 두 나라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다른 나라들은 이 사이버 전장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 사이버 전략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표를 보시면 미국은 방금 본 것처럼 지속적 교전을 내세우고 있고요. 호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칠레는 국경을 맞댄 이웃나라와의 갈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토 같은 동맹은 회원국들끼리 어떻게 손발을 맞출 것인가, 즉 상호 운용성에 중점을 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각자의 안보 고민이 그대로 사이버 전략에 반영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 달라 보여도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사이버 공격만 따로 떼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이버 공격을 하면서 동시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심지어 실제 군사적인 움직임까지 결합해서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이제 사이버는 육해공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통합된 작전의 일부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버 전쟁이라는 게 왜 그렇게 까다롭고 골치 아픈 걸까요? 군사 용어 중에 전장의 안개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이버 공간은 그 안개가 훨씬 더 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회사 서버가 해킹을 당했어요. 알림이 뜨고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공격을 당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대체 누가 한 걸까요? 이걸 콕 집어서 너희 짓이지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사이버 전쟁의 가장 큰 두 가지 딜레마가 나옵니다. 첫째는 방금 말한 공격 주체 식별, 즉 범인을 찾는 문제. 그리고 둘째는 확전의 위험입니다. 만약 우리가 범인을 잘못 지목해서 보복 공격이라도 했다간 상상해보세요. 디지털 세상의 싸움이 실제 미사일이 오가는 물리적인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요즘 작전 환경을 설명할 때 부유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의 약자냐면요.
변동적이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은 시시각각 변하고 누가 적인지 확실하지도 않고 땅, 바다, 하늘, 우주, 사이버까지 모든 게 얽혀서 너무 복잡하고 심지어 이게 단순한 첩보 활동인지 아니면 전쟁을 시작하자는 신호인지조차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국가들끼리의 싸움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바로 그리고 우리 회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국가의 전략적 목표가 산업이 직면한 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적으로 정했다고 칩시다. 그럼 A나라 해커들은 B나라의 정부기관만 공격할까요? 아니죠. B나라의 전력망, 은행, 반도체 공장, 병원, 이 모든 게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국가 간의 큰 그림이 곧 우리 회사, 우리 산업이 매일 마주해야 하는 사이버 위협의 종류와 강도를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사용하는 작전 계획이나 위협 대응 방식이 이제는 민간 기업에도 필요해진 겁니다. 국가의 전력망이나 통신망 같은 핵심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데이터로 소를 관리하는 축산업 분야까지도 이런 군사적인 보안 개념을 도입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놀랍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코 멈추지 않는 전쟁 속에서 안전하다는 건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100% 안전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